이번 시간에는요, 서브 쿼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네, 서브 쿼리, 단일행이 아니라 다중행 서브 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요, 서브 쿼리에서 그룹 함수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에는요, 다중행 서브 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행 서브 쿼리의 사용 부분인데요. 일단은 먼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의 이름과 10번 부서의 부서명을 출력하시오. 와 같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10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의 이름과 10번 부서의 부서명을 출력하시오.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10번 부서에 근무하는. 자, 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쿼리문으로 작성하게 되면 부서 사원의 이름과 10번 부서의 부서명. 그러니까 이름과 부서명이다 보니까 이제 이름은 EMP 테이블에 있고요. 부서명은 depth 테이블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SQL문을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 좀 익숙하죠? 그죠? 10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의 이름과 부서의 부서명. 네, 바로 이제 조인을 통해서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원의 이름은 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사원의 이름은 EMP 테이블 쪽에 있고요. 부서명은 네, depth라는 테이블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룹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룹이 아니라 조인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from에서 EMP 테이블과 그다음 depth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네,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네, ename이죠. ename과 다음에 뒷점 뭡니까? depth name, dname. 두 개의 탭을 조인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자, where 하면 되겠습니다. where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뒷점 depth no가 뒷점 뭐죠? 네, depth no랑 같은 그죠? depth no와 같은 이점 ename과 dname을 가져와라 라는 조인이죠. 네, 조인 이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이와 같이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여기다 하나 더 걸어야 되겠죠? and 어떻게 됩니까? 뒷점 depth no가 어떻게 돼요? 10인 그렇죠? 10인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조인을 통해서 클락과 킹과 밀러다. 클락과 킹과 밀러가 10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의 이름과 부서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 이제 조인 시간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중행 서브 쿼리를 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것처럼 select ename 그다음에 dname from emp 테이블로부터 가져와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브 쿼리를 하는 거죠. select depth no와 dname을 가져와라 from depth로부터 where depth no가 10인 그리고 where depth no와 depth no가 같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쿼리문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자, 여기 보게 되면 select 자, e name 다음에 d.name from emp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네, 여기죠. 서브컬이죠. select depth no 다음에 dname from depth란 테이블로 가져라 where 네, depth no가 10인 그죠? 10인 여기고 여기는 알리아스는 이제 D라고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where 네, depth no가 어떻게 돼요? 네, depth no와 같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실행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클라킹 밀러 총 3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금 이제 서브 쿼리문 먼저 실행을 하죠.
서브 쿼리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네, 이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네, 바로 이제 depthNO dname, 네, 부서 번호가 10인 그 depthNO와 dname이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쿼리 결과를 어떻게 넣은 겁니까? 예, D라고 넣은 거죠. 이걸, D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조인이 들어가는 거죠. EMP 테이블과, 그 다음에 이 테이블과에 대해서 조인을 해서 ename과 dname을 갖는데, 자, e.depthNO와 t.depthNO 같은, 네, 것에 대해서 결과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클락과 킹과 밀러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 결과와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예,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조인해서 결과를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from 쪽에 이제 서브 쿼리를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한 거고요. 여기 실행 결과와 이제 여기와 이제 테이블 조인을 통한 네,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서브 쿼리에서 이제 그룹 함수를 사용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함수, 평균, 예, 급여를 구하는 서브 쿼리문을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평균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원을 예, 검색하는 문장을 작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select, 자, ename, 그죠? ename, 자, 사원명과 급여를 가져와라. 어디서부터요? EMP 테이블부터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alary 급여인데, select avg cell from EMP 합니다. EMP 테이블에서 어떻게 돼? 급여의, 어떻게 됩니까? 평균 급여죠? 네, 평균 급여, 급여 평균. 급여보다 높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과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이 부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select, 이제 그룹 함수죠. avg, 네, cell 했습니다. 그 다음에 from emp 했습니다. 자,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그룹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예, 급여의 평균 급여, 그죠? emp 테이블의 급여의 평균값, 예, 2073이 나오는 거죠. 평균 급여죠. 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혹시 그룹 함수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셀러리, select에서 이제 max, 그죠? 셀러리 급여의 최대값, 그죠?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런 것도 있었었죠. 그죠? 최대값 하면은 이제 5,000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부서별 급여 최대값 예, 기억이 나시나요? select 어떻게 돼요? max salary 이렇게 되고요. 자, from emp 하고요. 네, 부서별 어떻게 되겠습니까? where가 아니라 이제 그룹하는 거죠. 그룹 자, by 어떻게 됩니까? emp depth죠. depth 부서별 급여의 최대값 구하는 거 그룹 by 함수. 예,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됩니까? 최대 급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전에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 SQL문은 연습을 계속 하시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이 name cell 했습니다. from emp 테이블부터 가져와라. 네, 사원명과 급여죠. 가져와라. 근데 어떻게 돼요? where 자, 급여인데 이게 평균 급여보다 큰 서브컬을 이용하는 거죠. select avg 평균 급여죠. salary 네, 이거보다 어떻게 돼요? 큰 급여를 가져와서요 라는 거죠. 자,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 평균 급여보다 높은 직원들의 목록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서브쿼리 이제 그룹 함수를 사용하는 걸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중행 서브쿼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중행 서브쿼리. 다중행 서브쿼리는 서브쿼리에서 반환되는 결과가 하나 이상의 행일 때 사용하는 서브쿼리. 이걸 갖다 이제 다중행 서브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중행 서브쿼리는 반드시 다중행 연산자. 다중행 서브쿼리인 경우에 우리가 아까 들은 것처럼요. 이와 같이 이제 프롬졸 쪽에 이 select의 결과와 join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단일행이죠. 네, 단일행 서브쿼리인데 이제 평균 그룹 함수를 이용하는 걸 저희가 한번 봤고요. 자, 이제 다중행 서브쿼리를 이용할 적에 이제 이와 같은 연산자, 멀티로우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멀티플 로우 오퍼레이터라는 이 연산자와 다중행 연산자와 함께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쿼리의 비교 조건이죠. 이건 이제 equal로 하게 되면 같다로 하게 되면 이제 이 서브쿼리 연산 결과 반드시 하나여야 되는데요. in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서브쿼리 결과가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일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any와 some이라는 게 있는데요. any와 some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요. 메인 쿼리의 비교 조건이 서브 쿼리의 검색 결과 하나 이상이 일치하면 참이다. 이렇게 되고요. 올은 모든 값이 일치할 때 이때 참이 되는 거고요. EXIST는 메인 쿼리의 비교 조건이 서브 쿼리의 결과 중에서 만족하는 값이 한 개라도 존재하게 되면 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 전부 다 이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i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은 어떻게 된다고요? 메인 쿼리의 비교 조건이 서브 쿼리의 결과 중에서 하나라도 일치하면 참이다. 라는 것이 바로 in입니다. 자, 다중행 서브 쿼리 in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2개 이상 구해지는 쿼리문을 서브 쿼리로 기술할 경우에는 다중행 연산자와 함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어진 문제가 3,000 이상 받는 사원이 소속된 부서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원의 서브쿼리 결과 중에서 하나라도 일치하면 참인 결과를 구하는 인연산자와 함께 사용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0 이상 받는 급여가 3,000 이상 받는 사원이 소속된 부서와 동일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작성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select ename cell depth and select ename 사원명, 급여, 부서 번호 이 from emp 테일로부터 사원명, 급여, 부서 번호를 가져오는 거죠. 네, 그런데 where 어떻게 돼요? depth and가 사원 번호가 어떻게 돼요? 네, select distinct depth and from emp 급여가 3,000 이상인 네, 테이블의 부서 번호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select the name cell depth NO from emp죠. emp where depth NO in 자, 다음에 select distinct 네, depth NO from emp where 어떻게 됩니까? 셀러리가 3,000 이상이죠. 3,000 이상. 자, 일단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실행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죠. 서브쿼리 쪽. 이 쿼리문만 단독으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00 이상인 부서 번호가 10과 20이 나오죠. 네, 디스팅크트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안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요. 디스팅크트로 해서 단일행만 중복된 데이터 하나만 나오도록 부서 번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가 3,000 이상이 되는 부서 번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부서 번호가 10인 것과 20인 경우가 급여가 3,000이 넘어요.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네, 이네임과 셀러리와 EMP, 뎁트는 NO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실행 결과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뎁트 NO가 10인 것에 대한 이게 아니라 10인 혹은 뭐 20인 이것에 대해서만 가져야 되는데 이게 두 개 이상이죠. 예수 결과를 보면 두 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퀄로 하게 되면 안 돼요. 단일행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10번 부서인 경우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20번 부서인 경우에 대해서 이네임과 셀러리와 뎁트 NO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각각 10번인 경우에 대해서 서브쿼리 실행 결과, 그다음 20번인 경우에 실행 결과 이 두 개가 조합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볼까요? 자, 이거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그래서 뎁트 NO가 이제 이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10번 부서와 20번 부서죠.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결과를 얻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20번 부서와 10번 부서에 대한 10번 부서에 대한 그 사원명과 급여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쉽게 이해하시려면 인 같은 경우는요, 뎁트 NO가 10인 경우에 대해서 쭉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20인 경우에 대해서 가져오고요. 이렇게 이제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in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한 다중 쿼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3천 이상 받는 사원이 소속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명과 급여를, 사원번호 급여를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의 그 SQL맨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연습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 사원의 정보죠. 사원의 정보, 사원번호, 사원 이름, 급여를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부서별로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 사원이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서별로 10번 부서에 가장 많은, 20번 부서에서 가장 많이 받는, 30번 부서에서 가장 많이 받는. 그래서 자, 각 부서별로 이제 그 급여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select. 자, 이 네임과 뭐죠? 뎁트 NO죠? 뎁트 NO 부서번호, 그 다음에 급여를 가져와라. 그래서 EMP 테이블로부터 가져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where 자 하는데 어떻게 돼요? 셀러리 급여가, 그죠? 급여가 이제 어떻게 돼요? 각 부서별 최대값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in 하면 되겠죠.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거 좀 한번 볼까요? 각 부서별 급여의 최대값 어떻게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부서별 각 급여의 최대값. 자, 그룹 함수죠? select max죠. max salary. 자, from EMP 테이블부터 이렇게 하면 이제 급여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게 되고요. 부서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룹 바이 하면 되겠죠? 그룹 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뎁트 NO. 그래서 부서별. 그래서 부서별 급여의 최대값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중 쿼리가 되겠죠. 다중행이 되겠죠. 실행 결과가. 그래서 여기 이제 2850이죠. 2850.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보죠. 부서별로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 사원 정보죠. 부서별로 가장 많이 급여를 받는 사원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select in 해서요. 자, 이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죠. 다중 쿼리로 서브쿼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뎁트 NO.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자, break, 다음에 scat, 그 다음에 king, 그 다음에 ford가 전부 다 max값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name 그 max값, 그래서
부서 번호별로 분류된 것에 있는 급여, 그죠? 급여의 그 최대 사원의 정보를 갖다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맥스 값 셀러리가 가장 각 부서별 최대값인 경우에 셀러리가 같은 나오고요. 가까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셀러리가 2,850인, 그 다음에 3,000인, 그 다음에 5,000인. 그것에 대한 그 사원 정보가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2,850인 사원, 3,000인 사원, 그 다음에 5,000인 사원 각각에 대해서 셀러리가 2,850일 경우에, 3,000일 경우에, 5,000일 경우에 이 세 개의 C컬문에 대한 결과값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서별로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 사원 정보, 맥스 셀러를 통해서 맥스라는 그룹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직급이 매니저인, 그죠? 직급이 매니저인 사람이 속한 부서의 부서 번호와 부서명과 지역을 출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매니저인 사람의 부서의 부서번호, 부서명, 지역을 출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select, 그죠? select. 자, depth&no죠? 부서번호, 부서명, 그 다음에 지역이죠? location. 자, 어떤 테이블에 있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depth 테이블에 있죠? depth 테이블에 부서번호, 부서명, location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where 하는 거죠? where. 자, depth&no죠? depth&no가 어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select depth&no from emp 테이블로 붙어 있는 거죠. where job이 매니저인, job이 매니저인 맞죠? job이 매니저인, 그렇습니다. job이 매니저인. 자, 그래서 job이 매니저인 부서번호, 부서명, 로케이션 이렇게 되겠죠. 실행 결과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보게 되면요. job이 매니저인, 그죠? job이 매니저인 부서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실행 결과 보면 이거 다중행이죠? 20, 30, 12 바로 부서번호 10, 20, 30이 바로 job이 매니저인 부서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대한, 그죠? depth&no가 10인, 그 다음에 20인, 30인, depth&no, dname, location을 갖다 각각 출력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직급이 매니저인 사람이 부서의 번호와 부서명, 지역을 출력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서브쿼리 쪽을 가게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샘플 통해서 충분히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자, in이라는 그 연산자죠. in이라는 연산자. 자, 메인 쿼리의 비교 조건. 비교 조건이 서브 쿼리의 결과 중에서 하나라도 일치하면, 그죠? 각각의 여러 개의 결과가 나왔을 때, 해당 결과에 대한 셀렉트 값, 해당 결과의 각각에 대한 셀렉트 값이 전부가 조합이 돼서 결과로 나와주는 것. 이게 바로 in 연산자가 되겠습니다.